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심에는 키워드가 금리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파월 의장이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의 여파에 미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좀 약세로 전환한 데에도 역시나 이 금리라는 키워드가 작용을 했는데요. 한은 총재가 또 전면 재검토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장에서 우리 시장은 약세 전환한 채로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양대지수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밤에 공개가 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도 있고요. 그런 경계감과 함께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마쳤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는 건 바로 AI였습니다. 네이버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1등 공신이 바로 AI였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네이버는 오늘장에서 3%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어젯밤에서 시간 외에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AI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팀쿡 CEO가 AI 관련해서 다음 달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 계획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또 애플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점에서 또 AI 관련해서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AI 관련주도 수혜를 받았고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지나면 이제 5월이 둘째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지 또 종목에 대한 점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 마쳤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 후반부에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이번 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휴장을 했던 날까지 포함을 해서 미증시가 이틀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좀 반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4월 26일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순매수로 계속해서 잡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4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한 차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환율이 너무 높다. 유가가 너무 높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모두 다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밤에도 미국에선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고용이라든지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시장이 좀 둔하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잘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지금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환율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휴일을 좀 지나고 나서 다음 주를 맞이했을 때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모멘텀이 붙어서 우리 시장이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까지 4월의 증시가 참 어려웠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안정화가 빨리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5월 증시 좀 안정화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전략들 하나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도 이재규 전문가님께 좀 SOS 요청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상담 신청 지금부터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주은행요. 제주은행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6,300원에 20%. 16,300원에 20%요. 네, 혹시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실까요? 매수 막 저번에 막 올라갈 때. 그렇다면은 최근에 한두 네. 달 전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또 고민 상담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바닥이 예, 말씀.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가 바닥인지 알고 싶고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궁금해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주라고 하면 굉장히 우량하고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먼저 이제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가 흐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12,500원 수준, 지금 제가 차트에다가 줄을 좀 그어놨는데 화면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밑에 빨간색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자리가 12,500원이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9%에서 10% 정도 밀리면 저 가격까지 내려오는데 이 가격을 이탈할 때는 저는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절반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매도를 하신 다음에 10,000원대 초반에서 재매수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12,000원대를 깨고 12,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하단부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500원 이탈할 때는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틀려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시 제주은행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까지만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매수가가 제가 상단부에 그어놓은 이 빨간색 선이 매수가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점에서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요날 매수를 할 만했어요. 뭐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패턴이었으니까. 다만 신고가 경신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제는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PBR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정책적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7,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랐어요. 7,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150% 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신한지주나 KB금융같이 대형 은행주들처럼 좀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고 좀 무섭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2,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좀 단순하게 잡아드리자면 매수가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13,600원입니다. 16,300원까지 올라오려면 2,700원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현재가 대비해서 20%가 올라와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목표가도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건 아니에요. 꽤나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을 두고서 여지를 두고서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돼도 저는 거기서도 절반 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마성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 PBR이라든지 은행주를 내가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들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말씀드린 가격에 오게 되면 절반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절가 12,500원, 절반 손절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매수가인 16,3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SK 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8만 원에 비중은 30%요. 18만 원에 30%요. 예, 네, 예. 이 종목 일단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일단 보유가 맞죠. 보유가 맞는데 매수가가 조금 높아요. 비중도 많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작년부터 HBM 쪽과 엮이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지금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을 좀 당겨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성을 당겨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원희가 EPS 같은 기업들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베이스는 반도체는 더 갈 것이다. 올해 내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간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도 비중을 30%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10%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밀려도 우량주의 경우에는 좀 버틸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지금 비중이 30%라는 것은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전체 계좌에도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보유가 맞습니다. 다만 밀려 내려오면 대응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밀려 내려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가격이 어디냐면 16만 5천 원입니다. 16만 5천 원대 가격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일단 16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6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하죠. 오늘 종가가 17만 3천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16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16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대가 좀 무너져서 15만 원대까지 주가가 쭉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16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 일단 절반을 손절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절반을 손절한 다음에 재매수를 빠르게 하지 마시고 주가가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다진다든지 저점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재매수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일단 16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 요거를 좀 메모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추이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제가 16만 5천 원 손절가를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현재 17만 3천 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17만 3,200원인데 여기서 19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만약에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손절가인 16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면 대응하시고요.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 라인 때인 19만 원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19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도 절반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20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9만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더 갈 수 있지만 일단 비중 조절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 1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 19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쪽 어떻게 또 전략을 잡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우리가 또 4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좀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종목 고민 이재규 전문가님께 풀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상담 받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에이징 랜드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8,000원에 20%요. 58,000원에 20%.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목소리인데 전문가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일단 뭐 지금 매수가랑 현재 종가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그래서 손실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주셨을 텐데 일단 제 생각에 현재 매수가가 저렴한 부분, 그러니까 매수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은 매수가가 너무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 너무 걱정은 일단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휴일로 들어가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미증시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증시 선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증시가 내일 새벽에 마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상승해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그런 영향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개장하는 건 좀 시차가 있겠지만 미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개장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증시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일단 반도체가 올라온다라는 것이고 반도체가 올라오게 되면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8,000원이고요. 현재가가 56,800원인데 한 2% 정도만 올라오면 수익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에이징랜드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51,500원, 51,800원 이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51,5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51,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상장된 기업은 아니지만 작년에 상장이 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력이 긴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원희가 EPS라든지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테스라는 기업 같은 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보여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확률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다만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에는 51,500원을 이탈할 때는 저는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 구간은 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65,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7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살짝 초반부에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확률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외 단일가에도 조금 밀렸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종목으로서 저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밀렸을 때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올라간다라는 거 맞는데 반대로 밀렸을 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가가 좋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도 말씀드린 손절 라인 때 51,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꼭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신규 상장주임을 또 유의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도 반도체 업황은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51,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고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산 테스나 52,200원에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종가가 48,150원이니까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산 테스나 보유입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두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쪽이었으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에이징랜드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는 두산 테스나가 차트의 모양새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종목도 앞서 상담드렸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이제 비중이 20%라는 것은 그래도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무리해서 매수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두산 테스나가 웨이퍼라든지 뒤에 있는 뭐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이퍼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이제 공장이 많이 가동이 되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테스트 요즘에 이제 소켓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소모품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테스트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는 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 중에서 ALT라는 기업도 어제 1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또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테스트 쪽에 대한 시장의 수요,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산 테스나를 봤을 때 전 일단 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아무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추세대가 이탈이 되면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비싸게 주고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딱 10% 정도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를 현재가 대비해서 10% 수준인 4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전량 손절의 의견을 드릴게요. 44,000원 이탈하게 되면 전량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증시가 잘 마감이 돼서 다음 주부터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제 판단 하에 53,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3,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추세 자체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더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53,5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지금 손절가 전량 손절 의견으로 4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53,500원 목표가 알려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3,000원에 20%입니다. 53,000원에 63,000원에. 63,000원에 20%요. 예. 아, 지금 또 지지부진하게 목표 지금 매수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것 그렇지. 같습니다. 1분기 매출이 뭐 275억 나왔다가 다시 121억 줄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뭐 실적은 저도 이제 찾아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외면을 받았었던 업종군이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뭐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뭐 작년에 잠깐 반등을 주긴 했었죠. 뭐 우리가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이면서 호텔 신라가 한번 움직였었는데 생각보다 복구가 많이 안 됐어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호텔 신라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조가 넘어가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조라는 시가총액에 걸맞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았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방문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방송국이 여기 명동 근처다 보니까 명동 쪽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지 좀 보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호텔 신라가 1분기 때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전 지금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기업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을 고려해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밀릴 때에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손절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는 지난 4월 17일 날 만들어놨었던 요 55,500원입니다. 5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단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릴게요. 절반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5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제가 일단은 65,000원까지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65,000원까지 올라오면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로 제가 65,000원 잡아드리지만 6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긴 호흡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은 실적적인 부분이 살짝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하시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 5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저 21,000원에 20%거든요. 혹시 오늘 담으셨을까요? 아, 근데 그러셨구나.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일진전기는 과감하게 매수하셨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일진전기가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밀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진전기가 3월 달에 10,000원에서 지금 5월 달에 2만 원까지 100%가 올라오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데 요 전력기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일진전기는 제가 재무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무제표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재무제표가 이제 크게 보이진 않을 수가 있지만 2025년도에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제 1,200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정도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고평가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일단 저는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뭐 업황 개선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18,000원대, 그러니까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밀렸을 때에는 저는 아쉽지만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이 24,500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24,500원까지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4,500원 전에 이제 우리가 저항대를 하나 잡아본다면 23,200원 정도가 될 텐데 목표가는 제가 23,2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3,200원, 올라가게 되면 10%만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뭐 25,000원까지 보시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응이 중요해요. 손절가 이탈하면 대응을 꼭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전기까지 이렇게 종목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실전 투자의 강자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타임특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종목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어떤 종목들을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수익률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드린 기업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현대 오토에버가 좀 올라왔는데 한 2% 정도 올라왔고 그 전주로 이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7% 정도가 올라왔고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종목들이 좋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린 종목 중에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요 슈프리마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를 드린 기업인데 오늘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14% 정도가 올라왔죠. 우진엔텍도 13%가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슈프리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2일 날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기업은 전부 다 이 빨간 선 위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이 빨간 선을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HTS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뜨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고수라인은 기본적으로 추세를 돌려 세울 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시세가 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거든요. 슈프리마가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시장에서 이 AI 쪽, 보안 쪽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프리마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슈프리마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 차트에서 어느 정도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싹이라는 기업과 엑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4월 19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좋았죠.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의 실적도 좋았지만 실제로 이제 애플이 AI 아이폰을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 한싹과 엑셈 같은 경우는 4월 19일에 고수라인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 19일 날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캠트로닉스가 있죠. 이 캠트로닉스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피롭틱스와 YC캠 둘 다 유리기판 관련주죠. 둘 다 포착을 해드렸는데 캠트로닉스는 지난 19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31%가 올라왔고요. 그 31%가 올라온 종목 역시도 제가 고수라인을 통해서 포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도 관련이 있고요. 반도체도 관련이 있고요. 유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시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제가 고수라인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똑같아요.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한 부분이고 캠트로닉스뿐만 아니라 엑셈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16%라고 적어놨지만 더 많이 올라왔고 한일사료도 지금 차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 이제 4월 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4월 5일 날 토니몰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고요. 4월 8일에도 토니몰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이때도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연두색으로 표기가 된 것은 20% 넘게 올라간 건데 토니모리는 30%, 26%가 올라왔고요. 휴메딕스는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휴메딕스 16% 올라왔고 레이저셀은 제가 4월 8일 날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27%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외 단일가에서도 좋은 모습 좀 나오던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날 제가 4종목을 소개를 드렸고요. 4월 8일 날에도 4종목을 소개드렸습니다. 근데 4월 8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16%, 26%, 27%. 4월 5일 날 소개드린 기업은 30%, 22%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이 제가 정말 10종목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일 날에는 4종목, 8일 날에도 4종목을 가지고 왔죠. 근데 2종목이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3종목이 10% 넘게 올라왔고 2종목이 20% 넘게 올라왔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5% 올라가기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 제가 선별한 종목들은 20% 정도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화면상 팩트로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빨간색 선을 HTS라든지 MTS에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해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오랜만에 화장품주 가지고 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도 오늘도 이제 부분별로 종목별로 화장품 관련주들 좋았는데 어제까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고수라인에서 먼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DIC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괜찮게 나오죠. DIC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고수라인 부근에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하락 추세가 있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내가 매도 타점을 잘 못 잡으면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근데 반대로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에는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혼자서 하시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을 설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갑자기 종목들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3월 달에 한화 엔진도 말씀드렸고요. 한양 ENG도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슈프리마 있네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고수라인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수라인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은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슈프리마가 잡혔고요. 4월 초중순에도 슈프리마가 잡힌 거죠.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화 엔진 같은 경우 45%. 선박용 저속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조선업이 좋다고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한양 ENG도 올라왔고 밑에 보시면 슈프리마도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반영이 잘 안 됐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매매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미증시가 밀려도 우리 시장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5월에는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라는 말도 있는데 올해는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가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 앵커님 안내 좀 더 들어보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5월은 세린메이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또 증시가 안정세를 타고 또 상승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보시면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공략주로는 하루에 한 4종목 정도 가져오시는데요. 4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뭐 토니모리,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 30%, 22% 큰 수익률 보여줬고요. 또 뿐만 아니라 4월 19일 엑셈 같은 종목들 도 역시나 2자릿수대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방송 후반부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신다면 5월에 내 계좌에는 좀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고수라인을 직접 내 HTS에 설정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 포트폴리오 속 보유 종목을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스캔하신 뒤에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이재규 이렇게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 더 있었을지 상승률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들 있었을까요? 네,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채워져 있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좀 적어봤습니다. 보시면 드림 CIS 153%, 밑에 보시면 테크윙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밑에 뭐 덕산테코피아, Y시캠, 피롭틱스 있는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뉴프렉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을 때 이 기업은 메타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로 유명했었어요. FPCB라고 해서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소개드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뭘로 움직였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도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잡혔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HBM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OLED 관련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전해액으로 엮여서 급등이 나왔고요. Y시캠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반도체라든지 개별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추후에 유리기판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OLED로 잡아드렸는데 BOE와 연동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제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주가가 상승할 땐 AI라는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업들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명분으로 준비했었던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다만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내용들이 붙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테크니컬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가 종목은 좀 단순하게 할게요. DIC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로봇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 법인에서 흑자 전환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음 주 7일 날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수라인 상단에 놓여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몇몇 종목들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거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빨간색 고수라인 상단 위에 올라와 있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여기도 한번 볼게요.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고 나서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도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고 나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이 예상되니까 대주전자재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에요. 바로 MC넥스라는 기업인데 최근 시장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려냈는데 관련돼서 이제 MC넥스가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고요.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스마트폰도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죠. 아이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갤럭시도 그렇고요. 출하량 상승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 놓여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수라인에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가 종목 3종목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 7일 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이후에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타임 특가 종목 3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DIC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MC넥스 이렇게 3가지 종목을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으로 꼽아 주셨는데요. 이 3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다음 주 화요일장에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히든 종목 바로 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테크윙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죠. 355%가 올라왔는데 추세가 돌아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저점에서 반등을 줬다라고 하죠. 연초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들도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고했는데 이제는 좀 봐야 됩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장비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찾아보면 이 기업은 전고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비주이기도 하지만 전고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을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한 이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고수라인을 뚫지 못하고 뚫어도 잠깐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수라인 위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고수라인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만날 때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고수라인을 또 사선으로 돌파하는 강한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이제는 봐야 한다. 전고체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의 종목명과 또 매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연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